파이썬 시각화 상황.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현재 파이썬 라이브러리 상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이 오른쪽에 있는 매트플로리브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이 붉은색 있는 라이브러리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주로 인터랙티브 시각화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느끼겠지만 이 매트플로리브가 이 푸른색 이 보통의 그래픽스 라이브러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팬다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C본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매트플로리브라고 하는 이 파이썬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파이썬 시각화 라이브러리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역사가 가장 깊은 것 중에 하나인 매트플로리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트플로리브 이 사이트인데요. 가서 보기에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트플로리브 파이썬과 함께하는 시각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서, 그리고 이제 예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양의 도큐멘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이트에 가서 이 여러 가지 안내서들이나 예를 보는 사람들은 압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진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꽤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트플로리브에 입문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주로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내 생각에는요, 이 매트플로리브의 큰 이렇게 이론이라고 그럴까, 개념을 익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 매트플로리브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 하는 그런 예 같은 거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번 그 매트플로리브의 좀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는 그 매트플로리브의 도큐멘트에서도 그쪽에서도 이렇게 이게 바람직하다고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매트플로리브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사용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API, 라이브러리 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뭐 사실은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는데 요 아래 보게 되면 요 비추천이라고 쓴 세 번째인데요. 요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 2에서 두 가지 큰 패턴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stateful API, 또 다른 거는 stateless API, 뭐 가로 열고 이제 객체 지향형,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내가 stateful을 1번으로 놓았지만, 내가 오늘은 그 stateless에 대해서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거꾸로 이제 stateful의 full API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형 언어죠. 그런 거니까 파이썬을 꼭 마치 그 함수 같이 쓰기도 하지만, 기본은 파이썬의 모든 엔티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이 객체들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더하기, 빼기와 그런 오퍼레이션 같은 것도 객체고, 그리고 뭐 이 집합, 딕셔너리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파이썬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객체 지향형 언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매트플로리브도 객체 지향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형이 뭔가,
그런 것은 객체는 이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런 거니까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객체는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아주 구체적인 뭐 하는 것들이죠. 뭐 그걸 우리가 보통 인스탄시에이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보통 객체라고 그러죠. 그런 거니까 그런 객체들을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서 그런 객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객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보통 그걸 우리가 메소드 그러지만 그냥 보통은 그냥 우리가 함수, 나는 그냥 여기서 함수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객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서로가 다른 그런 객체들이 여러 가지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그런 함수들을 부르고 뭐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 글쎄요 가장 그 약간 좀 이렇게 그냥 뭐 대충 얘기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매트플로리브에서 우리가 스테이트레스 할 때는 그건 객체 지향형 API 접근 사용 패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객체 지향형이라고 하는 거를 그 정도 좀 알고, 그리고 아마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필요한 시각화 객체를 만들어, 그렇죠? 사용하는 이 패턴을 객체 지향형 API 또는 스테이트레스 API입니다. 정밀하고 다양한 튜닝과 제어가 가능합니다. 가령 어떤 특정 피규어, 우리가 곧 얘기를 할 겁니다. 의 특정 액세스의 특정 틱에 어떤 특정 레이블을 이렇게 하라 하는 이런 식의 것이 우리 스테이트레스 API입니다. 먼저 어떤 피규어를 만들고 그 피규어에 어떤 액세스를 붙이고, 그리고 그 액세스에 또 해당하는 어떤 특정 틱을 붙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여러 단계의 시각화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다가 우리가 다른 객체, 그러니까 서브 객체들을 보통이 우리가 객체 지향형에서는 그런 거를 애트리뷰트, 뭐 오브젝트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쌓아 올리는 그런 과정을 우리 객체 지향적 API 또는 스테이트레스 API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객체 지향형, 그러니까 하나하나 시각화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형태의 이 사용 방법이 사실은 매트플로리브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형 API가 기본이로구나 하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stateful API는 뭐냐? 이건요, 이 객체 지향적 API가 객체 지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그 형태에 익숙하지 않은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거를 탁탁 그냥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객체에다가 또 다른 객체를 집어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부담스럽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함수를 그냥 간단한 함수, 우리가 지난번에 펜다를 본 것 같죠. 그렇게 함수형 같이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 형태로 API 구조를 만든 것이 Stateful API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State Based API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며 쉽게 활용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Import Matplotlib Pyplot as PLT 조금 보면 나오죠. 요 아래에요. 이렇게 한 것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니까는 Matplotli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파이플롯 서브 모듈에 있는 이것들을 전부 PLT라는 이름으로 우리 임포트하자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파이플롯 모듈에 이 함수형 시각화에 관련되는 함수들이 쫙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파이플롯 모듈에 이 stateful 함수형 시각화 함수들이
많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임포트해서 PLT하고 좀 찍고 무슨 함수를 쓸 때는 대부분의 많은 것이 stateful API로 접근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즈음에서 이 stateful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또 stateless가 뭐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stateless 그런 거니까 상태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state가 어떤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stateless 객체 지향형으로 접근하게 되면 곧 나오겠지만 이 매플로리브는 가장 그 상위에 그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그 상위에 무슨 그 객체가 있어야 되냐고 하게 되면요, 피규어 클래스의 객체가 있어야 돼요. 피규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림 그렇게 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매플로리브에서 피규어는 그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 틀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캔버스가 하나 있어야 된다 할 때, 그렇죠. 그림 그릴 때가 있어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피규어예요. 그래서 그 피규어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는요, 좌표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만들고 캔버스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의 아마 구도를 잡는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그런 좌표계 같은 거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XY 좌표계다든가 그런 거요. 그래서 그 좌표계를 기반으로 구도를 잡고 그 안에다가 글쎄요, 이 어떤 그림,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플롯이겠죠. 그런 것들을 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좌표계를 우리 매플로리브에서는 액세스, EAXES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 객체들이 필요해요. 그런 타입의 그런 클래스의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 그 스테이트레스는 만들 때는 처음에 피규어 타입의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액세스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조금 아까 만든 피규어 타입의 객체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액세스 타입이 있으면 내가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또 다시 그 액세스에 해당되는 그 객체의 그 함수를 불러가지고 또 뭘 해줘야 돼요. 그런 거니까 이 객체 지향형 또는 스테이트레스는 구체적으로 내가 그 플롯을 할 때 하나하나 지정을 해가면서 피규어가 있지, A라고 하는 피규어가 있지, 거기에 내가 또 무슨 거라고 이름에 붙인 그런 액세스 객체를 집어넣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뭐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 나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가 그 상황을, 좋은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이 하는 거는 좀 이따가 스테이트풀 얘기되면 좀 더 이렇게 대비가 돼서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면서 지정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스테이트레스, 그냥 여러분은 스테이트레스라기보다는 그냥 객체 지향적, 이것이 더 그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객체 지향적 API, 그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한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선 스테이트풀은 뭐냐? 그러니까 상황적이 되겠죠. 그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왜 이쪽 사람들은 스테이트풀이라고 그랬나? 나는 스테이트풀이라기보다는 그냥 함수형 시각화, 이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스테이트풀의 의미는 가령 지금 내가 이제 나오겠지만 매플로리브 파이플롯, 플롯하고 무엇을 해라. 여기서 이제 플롯이라는 것이 요 파이플롯 아래에 있는 어떤 함수라고 할 때, 실행할 때, 참고로 이건 이제 스테이트풀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행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본의 이 매플로리브는 객체 지향적인 이 구조인데요. 그럼 이제 이것을 사용하기 쉽게 우리가 stateful API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stateful에서도 그러면 얘가 stateful이 객체 지향적 API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가령 이 플롯이라는 것을 실행할 때 이 플롯이 대체 어떤 피규어, 내가 이걸 피규어 그냥 캔버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캔버스에 어떤 액세스의 플롯을 하라는 것인가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얘도 기본은 객체 지향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플롯, 내가 그러면 어떤 캔버스에 뭐를 그리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니까 이 stateful은 이 명령문이, 이 플롯이라고 하는 명령문이 내가 지금 어떤 피규어에 관한 것이야, 또 어떤 액세스에 관한 것이야 한 걸 알아야 하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stateful이 이제 그 의미가 생기는데, stateful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매플로리브가 자기가 알아서 implicit하게 이런 말 있죠. 암묵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현재 내가 이 플롯 하게 됐으면은 이거는 어떤 피규어의, 어떤 특정 피규어의 어떤 특정 액세스다 하는 거를 얘가 추적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피규어의 특정 이 액세스에 그려주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current figure, 이 플롯이라는 걸 했을 때 현재 이 플롯이 해당되는 피규어가 뭐지? 그러니까 current figure, 그리고 이 피규어의 어떤 current access에 해당하는 것이지, 요거를 자동적으로 추적을 해줘요. 해주면서 이제 이 플롯이 시작될 때 요 current figure, current access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도 조금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stateless와 객체 지형형과 또는 stateful 또는 함수형 시각화, 요거에 관한 아주 간단한 이론적 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고 하게 되면 요 세 번째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매플로리브는 아마 2002년도가 3년도에 존 헌터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의 직업은 신경과학자였었어요. 이분이 2012년도에 작고 13년도에 작고했는데 이분이 만든 패키지입니다. 처음에.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주로 함수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함수형 접근법을 알기 위해서도 매플로리브의 객체들의 구조라고 그래야 되나, 하이어키, 계급, 이것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저 다음 시간 펜달도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올 C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플로리브의 객체 지향적 이 객체, 그러니까 클래스의 이 구조라고 할까요? 그것을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피규어가 우리 객체 지향형 하이아키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공간이에요. 캔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캔버스는 뭐 그림 그릴 틀이니까 하나의 캔버스에 여러 물체 그려 넣을 수 있듯이 피규어가 꼭 필요해요. 그런 다음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액세스예요. AXES. 이것들은 전부 다 클래스들이에요. 그런 거니까 액세스는 피규어 내에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그림, 플로트들인데,
나는 보통 그림, 플로트, 그래프 다 똑같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려질 어떻게 보면 좌표계, 예,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혼동되는 게 보통 XS 그러면은 축, 영어로 AXIS가 뭐 XY 축할 때 축이니까 축이라기보다는 좌표계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릴 때는 XS에 대해서 우리가 XS에 대해서 뭐를 그리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엑시스가 있어요. 요거는 AXES고 요거는 AXIS입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X축, Y축 할 때 그 축입니다. 그리고 축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래에 뭐 라인, 티크, 레전드, 뭐 범례 이거는 이제 XS 안에 AXES 안에 구체적으로 그래프 또는 플롯을 구성하는 세부 플로팅 엘리멘트, 그러니까 그 플로팅 요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규어 타입의 객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XS 타입의 객체가 있어야 되고, AX, IS 타입의 객체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상위 레벨이고 그 하위 레벨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구조들을 보면서 한번 요거를 약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에 이제 이 매플로리브 객체 타입들의 그 하이라키네요. 이 전체가 여러분 안 보겠지만 이 전체가 피규어입니다. 피규어고 그래서 이제 애나토미 오브 피규어 그랬는데 그 안에 이제 여기에 네모난 이 친구가 XY 좌표계가 있는데 이것을 다 같이 묶어서 여기에 XS입니다. AXES 이렇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XS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의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서 요 그래프가 같은 거를 라인 플롯, 뭐 선 플롯. 요거는 이제 XS 타입의 이제 그 객체에 대해서 선 플롯을 그려라 할 때, 왜? 선 플롯은 XS 좌표기 안에 그려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이 플로팅 엘리멘트 중에 하나고요. 주로 함수 구현됐고, 그런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y축에 있는 거를 요거를 이제 y axis, AXIS 레이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규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틀을 아까 내가 피규어라고 했듯이 그렇게 피규어고요. 요게 이제 사각형이 아까 말한 대로 AXIES, XS고 요거는 그 안에 XS 안에 들어가는 이제 라인 플롯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요것도 이제 X 레이블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이제 범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y-축상에 있는 거를 y-틱 또는 마이너틱, x-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요. x-축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틱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마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커. 오늘은 그냥 매플로리브의 스테이트풀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우리가 알아볼까 합니다. 스테이트풀은 스테이트풀 함수들은 다 이 매플로리브 파이플롯 요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본 것과 같이 매플로리브 파이플롯 SPLT 했기 때문에 PLT에다가 점을 찍고 PLT의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부르는 것으로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용법은 이 매플로리브에서 파이플롯에서도 함수형의 가장 기본은 또 역시 플롯입니다. 펜다에서도 플롯이었었죠. 하지만 펜다의 플롯은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플롯을 우리가 호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함수형이기 때문에 함수형에서는 그냥 PLT, 그렇죠. 우리가 보통의 이 파이썬 같이 PLT 모듈명을 점을 찍고 플롯, 함수를 부르는 것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인 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plt 하게 되면 사실은 matplotlib.pyplot.plot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플롯하는 걸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뭘까요? 1, 2, 3, 4 했는데 그리고 plt while label 이렇게 했네요. 뭐 some number 이렇게 했고요. while label이죠. 그리고 plt show 이렇게 쫙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 용법은 뭐냐고 하게 되면 가장 기본 것인 뭐 요것에 관한 것이게 됩니다. 요거 그런 거니까 플롯 용법은 x 가로축을 찍고 x 이렇게 대괄호를 했으니까 요 뭔지 모르지만 x 맞아 x 값들이에요. x 값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다 옵션이죠. 하지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데 y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로치고 요거 fmt는 포맷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고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게 뭐겠어요? 요거는 이제 플롯하고 나서 이렇게 인자값 하나만을 줬기 때문에 요 1, 2, 3, 4는 요 리스트는 요 y에 해당돼요. y 값에. 그리고 요 플롯은 기본적인 이 matplotlib의 플롯은 선그래프입니다. 선그래프, 라인 그래프. 네. 그러면 라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한번 볼까요? 플롯은 임플리시트하게 피규어를 생성했고 여기가 이제 함수형이기 때문에 일단 피규어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규어 이렇게 플롯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암묵적으로 피규어 하나를 만들어 준 겁니다. 만들어 줘요. 이것이 스테이트 프리죠. 피규어는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 줬고, 그러니까 플롯을 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피규어 하나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의 액세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거니까 피규어가 있고 그 피규어 안에 하나의 액세스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 줬고, 플롯이란 걸 했으면은 나는 지금 자동적으로 내가 만든 그 피규어의 그 액세스에 대해서 선그래프를 그려 넣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우리 이 플롯이 알아서 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함수형 API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런 거니까 current figure가 있고 current access가 있는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그 백그라운드에. 네. 그런 다음에는 요 1, 2, 3, 4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고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y값이에요. y값. 그러니까 y가 1, 2, 3, 4고 요 x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x값에 해당될 y값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이 x의 0에 해당되고 2가 x의 1에 해당되고 2, 3에 해당돼요. 그런 거니까는 거꾸로 얘기되면은 0, 1, 1, 2, 2, 3, 3, 4 이 XY 좌표 축장에 점이 생기고 그 점들을 이어준 겁니다. 함수형 그 API로 우리 산점도를 그리는 걸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한 가지 또 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PLT하고 이때는 스캐터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PLT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함수형 우리 API 이렇게 쓰임 형태로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캐터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함수형 용법 중에서 스캐터, 산점도를 그리는 것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 B가 있고 X, Y가 있고 C. 이게 C는 이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C는 컬러입니다. 색깔. 컬러고 요 컬러를 C, 여기서 C는 여기에 있는 요 C예요. 요 용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캐터 플롯 같은 게 있을 때 내가 데이터를 뭐를 쓸까 할 때 요 데이터라고 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인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데이터 인은 파이썬의 뭐죠? 사전이에요. 사전을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있는 요거예요. 데이터 사전이니까 키 값에 해당되는 요것들이 저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요 사전에 데이터 인이라고 하는 사전에 C라고 하는 키 값에 해당되는 그 값들을 내가 컬러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D 값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서 S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것들을 해석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스캐터 플롯을 그려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참고로 아까 여기 것이 데이터 인이었는데 이건 내가 딕셔너리인데 좀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서는 내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그려보게 되면은 A, C, D, B 이렇게 열로서 그림을 우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파이썬을 하다 보면은 컬러 가지고서 조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똑같은 거예요. PLT 스캐터 해보고 아까는 여기서 내가 데이터라고 하는 인자를 그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데이터 인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그걸 사용을 하지 않고 막바로 여기에서 지금 방금 위에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데이터 프레임 DF 데이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PLT 스캐터 놓고 DF의 데이터 A, A라고 하는 열을 X값으로 삼고 B라고 하는 열을 Y값으로 삼고 그러면 여기 XY 좌표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아까 똑같이 또 C,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열을 컬러로 생각을 해보고 S는 사이즈로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C맵, C맵은 컬러 맵이에요. 그러니까는 컬러 색상표, 색상 지도, 이런 게 이거를 사용을 해서 요거를 레인보우, 무지개 것을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레인보우인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비슷한 건데, 요거는 이제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거는 마커. 여기서 기본적으로 마커를 지정해 주냐 하면은 이거를 원으로 했는데 마커를 D,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로 하고 그리고는 C맵을 사이즈믹 또 다르게 해봤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매플로리브에서 우리가 컬러를 지정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C맵이라는 걸 쓰는구나. 기본 형태가. 그리고 또 C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쓰는구나. 그러니까 컬러를 이렇게 했어도 컬러 맵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익히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 매트플로리브를 익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매트플로리브의 기본 개념, 그중에 기본 개념을 익혀봤고 그리고 매트플로리브의 조금 좀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트플로리브에서 함수형 이용법을 조금 더 여러 가지 그 타입들을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